자,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등본이란 것은 그 필지의 등기부 전부를 복사기에 넣고 복사를 하면 등본인데, 그 필지의 그 부동산의 그 등기부 중에 일부만 복사하면 초본, 전부를 복사하면 등본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 등기부가 책으로 되어 있을 때 복사했을 때 하는 소리고, 지금 등기부가 책으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어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다고. 요 기록되어 있는 요 내용을 말해서 등기사항이라며. 아까 등기사항 했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바뀌어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요 내용 등기사항을 출력을 해서 증명문을 붙여준다. 그래서 증명서라 그래요.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 중에서 전부를 다 출력하면 전부 증명서, 일부를 출력하면 일부 증명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복사를 할 때는 원래 있는 원문 그대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밖에 안 나와. 근데 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이는 컴퓨터가 요사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뭐 조합을 해준다며? 뭐 엑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준다며? 나도 잘 몰라. 그래. 전부 증명서는 조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부 증명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말현, 특현지 이랬는데 어쨌든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전부 증명서 두 가지가 말현, 그 다음에 일부 증명서 세 가지가 특현지. 자, 보겠습니다. 자, 205페이지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자, 발급할 때 그 밑에 양거로 2번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하지 않았어? 전부 증명서. 전부 증명서. 3, 4, 5번은 일부 증명서. 접수됐죠? 전부 증명서는 맨 처음에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그 일부 증명서는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형, 지분 취득 이력. 여기 이제 나중에 무슨 뜻인지는 좀 이따 공부를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암기를 말현, 특현지. 위에 두 개는 전부 증명서, 밑에 세 개는 일부 증명서. 옛날에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됐고 이거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럼 발급하는데 발급 방법이 몇 가지냐? 발급받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등기소에 출석해서 발급받아도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방문 신청에 따르다. 이 등기소에 방문했다고요? 네. 그럼 이번에 광서에 있는 무인 발급기로 발급받아도 돼요. 2번 찾았죠? 네. 그 중에 니은번호입니다. 그 개정된 게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자, 니은번에 무인 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증명서는 못 해줘요. 전부 증명서만 하는데, 그건 가로 열고 말소사항 포함 이렇게 돼 있죠? 네. 지금은 말소사항 포함하고 현재 유효사항하고 두 가지 다 해요. 그러니까 전부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하고 하나 적어놨지? 그 위에다가 현재 유효사항 이렇게 적으라고요. 그 위에 박스에 보니까 1번, 2번 현재 유효사항 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적으라고. 그리고 무인 발급기 기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증명서는 두 가지 다 발급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내려와서 등기소에 가도 되고 기계로 해도 되고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번에는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등기상 208페이지 208페이지 열람하는 방법. 발급하는 방법은 방금 몇 가지 해서? 세 가지인데 열람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열람은 무인 발급기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소에 가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열람이나 발급 할 것 없이 등기소에 가면 5가지 다 해줘. 아셨죠? 네. 인터넷으로도 5가지 다 돼. 무인 발급기는 위에 두 가지만 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무인 발급기는 발급만 되지 열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나머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앞부분 잘 안 나옵니다. 나중에 나올 거는 이제 공부가 조금 되고 나서 전부 다 밑줄을 다 쳐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등기법을 합니다. 그럼 그 속으로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한 거는 뭔데요?
지금까지 한 거는 본격적으로 등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몸 푸는 겁니다. 워밍업이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등기가 의의가 뭐냐, 등기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등기가 어떻게 해야 등기가 유효하냐,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등기가 이루어지려면 등기소도 있고 등기관도 있고 등기부가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했어요. 등기 이제 지금부터 해. 지금부터. 자,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등기하는 절차를, 자, 등기 절차 총론이 있고요. 등기 절차 강론이 있어요. 내가 조금 전에 등기를 3가지 등기를 해봤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해봤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해봤지? 자, 저당권 설정 해봤지? 이걸 각각 등기마다 등기를 각각 어떻게 하느냐, 이거 공부하는 부분이 강론이고, 종론은 이런 대부분의 등기들이 등기가 이루어지려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가더라. 이걸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총론만 다부지게 해놓으면 강론은 대의만 하면 돼. 요것만 다부지게 해놓으면 이건 공짜로 먹는다니까. 네? 요것만 또 잘해놔도 이건 아주 쉬워져. 2개 다 잘하면 더 좋아. 근데 문제는 여러분은 2개 다 잘해요? 2개 다 안 해요? 2개 다 안 하니까 문제라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한정된 시간에 해야 되니까 요번 1, 2월 과정에서는 요 총론을 집중적으로 좀 하고요. 강론은 좀 빨리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빨리 해. 네. 3, 4월 과정에서는 강론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총론은 좀 빨리 하고. 접수가 되시죠? 네. 대답은 잘하네. 자, 그럼 봅니다. 등기 절차가 맨 처음에 개시가 되려면, 등기가 출발하려면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신청이나 촉탁이 없어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요게 드물지만 요런 경우는 등기가 네가 직접 바로 직권을 해보라. 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요. 등기관의 직권 등기. 다 그리고 법원에서 요건 빨리 등기해야 하면서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 등기가 맨 처음 출발하려면 요 4가지 경우가 해당되어야 출발이 됩니다. 신청이나 촉탁이나 직권이나 명령에 따라서. 접수가 됐죠? 네. 자, 지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을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은 갑, 을이 하는데 등기를 하는 사람은 갑, 을이 해요? 국가기관 등기관이에요? 등기관. 그래서 요 등기관 보고 우리 요 등기 좀 해주십시오. 요거하면 신청이라 그러고, 자, 관공서가 이 등기해야 되니까 요 등기관 보고 이 등기 좀 해도 하면서 부탁하면 이걸 이렇게 촉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쨌든 등기를 요구하는 거는 둘 다 같아요. 같아? 네. 그런데 신청 용어를 촉탁이라 쓰는데 이제 봅시다. 등기할 때요, 말만 듣고 해요? 서류 보고 해요? 서류 보고 하지. 네. 어떤 등기를 요구할 때 개인인 갑, 을이 등기를 요구할 때 서류 가져오는 거하고, 어차피 믿을 만한 관공서가 등기를 요구할 때 서류 가져오는 거하고, 개인 보고 더 많이 요구할까요? 관공서 보고 많이 할까요? 개인. 그게 머리가 돌아갑니까? 네. 당연히 개인은 더 철저하게 따져야 되고, 관공서는 조금 믿을만 하니까 서류를 개인이 신청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요구한다고 좀 빼준다고. 그래서 등기 신청에 의해서 촉탁도 일종의 신청은 맞는데 그 요건을 좀 강화한다고, 완화한다고. 그걸 완화해줘. 그래서 거기다가 그 촉탁 등기 나옵니까? 네. 217페이지 촉탁 등기 나오죠? 네. 거기다가 그 옆에다가 그렇게 적습니다. 자, 그 요건을 완화해주는 게 필인 출금불 이렇게 적으세요. 여기 28회 때도 여기 지문에 나왔고, 혹시 여기 들어 놓으니까. 자, 봅니다.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갑,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요 매도인 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등기 필증 가져오세요. 이래요.
집 사고 팔면 그 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근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 필정을 요구 안 합니다. 그걸 지금은 등기 필정보라 그래. 등기 필정보가 어떻단 말인데, 그러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 필정보를 어쩌라고? 아, 필요 없다고. 개인이 등기 신청할 때는 뭐 한대? 필요한데? 필요 없다고. 개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도인 보고요. 인감증명 발급받아 오라 그래. 아, 집도 안 사고 바로 하세요? 왜 모른 척 하는데 다 알면서. 근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인감증명도 필요 없어. 개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방문 신청할 때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돼. 갑을이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대리인을 보내야 돼. 주로 누굴 보내요? 법무사 보내지. 에? 그런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출석을 안 해도 돼. 출석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요. 개인이 등기 신청하면서요, 금방실 이렇게 등기 우편으로 떡 서류를 보내놨어. 등기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요. 그냥 관공서는 해줘요. 자, 같은 관공서의 거니까 검인도 받을 필요가 없고, 자, 등기를 신청할 때 지금 제출한 그 서류 대장에 있는 내용과 등기부에 있는 내용이 불일치하면 등기 안 해줍니다. 불일치한다는 말 자체는 일단 의심을 해야 될 거 아닌가 봐요. 안 해주는데 이때는 여기서는 불일치해도 등기를 해줘요. 그래서 일단은 촉탁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좀 완화해서 좀 많이 봐주는데 완화를 해주는데 그 완화해주는 내용 말하고 필인 출검벌 28회 때 출제된 교구죠. 촉탁 등기를 할 때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28회 때 나온 문제예요. 나온 김에 뭐 다 정리하고 갑시다. 촉탁 등기는. 그럼 촉탁 등기 언제 촉탁 등기를 하느냐? 그 박스에 그 쭉 아닙니까? 여기 안 나와 있네. 우리 교재는 촉탁 등기가 저 뒤에 나와 있으니까 요까지만 하고 갑시다. 자, 그래 촉탁 등기 할 때는 일단 개념을 아셔야 돼요. 왜 이러는지. 개인이 신청할 때보다는 일단 믿을만 하니까 그 서류를 좀 완화해 준다. 완화해 주는 게 뭐라고? 필인 출검물이다. 자, 그 다음에 217페이지 맨 밑에 신청주 예외 해놨습니까? 직권 등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직권 등기가 쭉 고단 페이지까지 나와요. 아직까지 강론을 공부 안 하는 상태에서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론 나올 때마다 여기 직권입니다 말할 거고, 218페이지 맨 밑에도 법원의 명령 등기가 나옵니까? 일단 여기서 할 거는 등기가 맨 처음 출발하려면 신청이나 촉탁이나 직권이나 명령에 따라 등기에 출발한다. 그 중에 뭐가 원칙이다? 신청이 원칙이다. 자, 그럼 219페이지 봅니다. 이제 밑에 거는 대충 그런 거다 아시고, 요게 원칙이에요. 자, 등기 신청하려면 갑을이 등기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걸 등기 신청 행위라 그래. 자, 등기 신청을 할 때 그때는 등기 신청할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럼 뭐 원칙적으로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 이 등기를 함에 따라 좋아지는 사람은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돼.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자, 봅니다. 아직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어른 등기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요걸 등기 권리자라 그래. 좀 이따 합니다. 자, 근데 갑은 등기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든. 요 등기 의무자라 그래. 자, 어른 등기하면 요 등기를 하면 어른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지. 등기 받아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갑은 등기를 잃게 되는 사람이에요. 불리해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등기는 신청할 때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특별히 등기를 잃게 되는 이 사람은 행위 능력까지 요구된다. 자, 예외적으로 이제요, 등기 의무자일 때는, 등기를 줄 때는 그때는 행위 능력이 있어요. 자, 거기 봅니다. 219페이지. 자, 등기 신청 행위에서 방가로 여러분 등기 신청 능력 해놨습니까? 그거는 동그라미 2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동그라미 2번에 다섯 줄. 넷째 줄부터 봅시다.
등기 권리자의 지위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 등기함에 따라 좋아지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때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행위능력이 없더라도 유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러나 등기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등기 의무자는 그때는 의사능력만 가지고 안 되고 행위능력까지 있어야 됩니다. 접수가 됐죠? 네. 자, 그 밑에 진이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진정한 의사. 진이 민법에서 해서 안 했어? 진이 비진이.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반가로서 한번 뜻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말로 해요? 서류로 해요? 방식을 요구한다. 요식성. 방식을 요구한다고 해? 자, 등기 신청 능력. 큰 입은 등기 신청 능력. 그 옆에다 가로 열고 당사자 능력입니다. 자, 당사자 능력 여기다 가로 열고요. 등기 신청의 적격성 이렇게 적으세요. 시험에 나올 때는 요거를 이렇게 물어요. 적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럼 적격성 무슨 뜻이냐? 그 밑에다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적으세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자, 저걸 다시 여기 그려봅니다. 1번 소유권 보존했죠?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2번 소유권 이전. 요게 들어가는 요게 등기 명의인이에요. 요 들어갈 수 있는 것 없는 것. 요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별표하시고 오게. 등기 신청, 등기 당사자 능력, 그거다 별표하시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가 빠지지 돈 벌어가지고 공부식이 나왔더만은, 결혼을 딱 시켜놓으니까 처음에는 1년에 한 몇 분 왔다 갔다 하다가 서서히 발걸음이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전화도 잘 해, 안 해? 안 해. 명절이라고 혹시 요번 설에는 올까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 안 받더만 한참 있다 손자가 받아요. 혹시 너가 아빠 할아버지 보러 간다 안 하나? 이렇게 한다는 소리가 지금 하와이인데요? 이러네. 신경질 나야 안 나요? 안 나지. 요 집을 거미운 아들한테 주고 싶은 게 아니고 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가면요 강아지는 좋다고 맨날 볼 때마다 반갑다고 꼬리 쳐줘. 강아지한테 주고 싶어. 여기 아들이 아니고 강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집 강아지 해피한테 등기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거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그러잖아. 아무리 무효도 아들한테는 되지만 강아지한테는 안 됩니다. 자, 되는 건 인이에요, 인. 자, 자연인. 우리 자연인은 우리나라 국민인 자연인 맞아요? 네. 홍길동 되겠죠? 네. 외국인 돼 안 돼? 네. 트럼프 돼 안 돼? 네. 아, 돼. 오바마도 돼 안 돼? 네. 돼. 법인 돼 안 돼? 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다 됩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 항상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법인 아닌 이게 뭔데? 비법인이에요. 아닌 비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문중 종중 교회 사찰. 문중도 땅 많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러면 법인 아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요. 이것도 인이니까 돼요. 이거 다 돼. 자, 안 되는 게 뭐냐? 안 되는 거는 태조학업 이렇게 합니다. 태조학업. 여기 잘 나옵니다. 태아도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습니다. 상속은 받는데요. 등기는 아직 못 해요. 등기는 권리 능력을 갖춰야 돼요. 실무상으로는 등기를 하려면 적어도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아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른 거 읽어볼 필요 없어요. 태아는 안 된다. 자, 조합. 요때의 조합은 민법성 조합이라고 그래요.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합니다. 민법성 조합은 뭐냐? 자, 우리 민법 공부하면 합유 공부하죠. 합유. 합유가 재산 소유 형태가 뭐예요? 조합체로서 소유하는 요게 합유예요. 조합체가 뭔데? 동업하는 거. 그 조합체가 동업하는 거라고. 자, ABC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 건물을 샀습니다. 샀어. 여기다가 상호를 신정상에 이렇게 봤었어. 신정상에. 요게 민법상 조합이에요. 법인은요, 법인 설립도 까다롭지만 회사는 더 까다로워요. 정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믿고 등기해줘요. 근데 요게 민법상 조합이라니까. A, B, C가 장사도 잘 안 되고, 뭐 코로나도 골치 아프고, 그러면 술 한 잔 먹다가 싸워버렸어. 밤에 싸웠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간판 내려본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 등기해주겠어, 못 해주겠어? 요건 안 된다고, 이거. 민법상 조합. 여기 민법상 조합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 샀다며? 방금 샀다 그랬잖아요. 네. 샀으니까 등기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누가 앞으로 조합은 전원명의로 합니다. 조합은 전원명의로 합의 후 등기를 한다. 접수되시오? 네. 어쨌든 민법상 조합은 등기 못 해요. 학교도 등기 못 해요. 법에서 볼 때는 학교는 그냥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봐요. 인격이 없어요. 그럼 그 학교 뒤에는 인격이 숨어 있어. 국립일 때는 국가 프로예요. 이거 뭐 국립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 은양 나가는 데 있는 그 국립인가? 대학교. 그 뭐 내 대학 이름도 모르겠네. 그거는 등기부 보면 소유자는 국 그렇게 돼 있어요. 공립일 때는 학생고등학교 공립입니까? 맞아요? 그건 지자체로 돼요. 울산광역시. 사립일 때는 학교법인. 옛날에는 재단법인이라 그랬는데 지금 학교법인이라 그럽니다. 학교법인 앞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출제가 될 때 다음 중 등기 신청 적격성이 있는 것 없는 것. 압록고등학교 그 출제된 지문이에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이 없다. 적격성이 없어요. 못해요. 압록고등학교는 못 들어간다고. 근데 압록고등학교의 압록학교법인 이렇게 나오면 등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읍면 리동. 자, 등기를 하려면 법인은요, 사법인이 있고 공법인이 있어. 사법인은 회사를 말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공법인으로 등기하려면 국가 등기하고 지자체는 돼야 돼요. 광역지자체가 뭔데? 시도. 기초지자체가 시군 구까지는 등기해요. 시군 구까지. 근데 읍면 리동은 지자체 인격은 없고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등기 못해요. 옛날에 출제가 될 때 다음 중 등기 신청 적격성이 있는 것 없는 것. 합천군 그럼 등기해 뭐네? 합니다. 한다고 시군 구까지 한다며? 근데 나오기를 합천군 가야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 출제위원이 내가 합천 사는 줄 웃지 알고 냈더라고요. 어쨌든 자, 요거는 지문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태조 학급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21페이지 맨 밑에 태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 쭉 나옵니다.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잔잔한 글씨 안 읽어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자, 지금 등기 신청 행위를 하고 있어요. 등기 신청 능력 받고요. 등기 신청하려면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등기 의무자일 때는 행위 능력까지 있어야 된다. 등기 신청 적격상, 등기 명인이 되려면 인이라 해야 되는데 여기 못 들어가는 거는 태조 학업은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요. 자, 등기 신청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등기는 뭐 하는 겁니까? 권리를 공시하는 거예요. 권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권리는 자기가 챙겨야지 국가가 권리 챙겨줘 안 챙겨줘? 안 챙겨줍니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챙겨야 돼. 그 자기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국민들에게 다른 사람한테 공시해서 자기가 보호를 받든 말든 그건 원칙적으로 네가 알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친구한테 돈을 100억을 빌려줬어요. 어차피 돈 안 주는 거 뭐 1000억 해도 상관없어요. 100억을 빌려줬어. 100억을 빌려주고 차용증 하나 받고 빌려주든지 아니면 내 친구 재산에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서 보호를 받든 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반드시 등기 신청해서 저당권 설정해라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내가 전세금을 10억을 걸었어. 전세금 10억을 끊고요. 전세권 설정 넘기해서 보호를 받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반드시 전세권 설정하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은 없다고.
근데 예외적으로 있다고, 예외가. 여러분, 예외가 사람 잡는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등기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며. 자, 표제부 등기는 이 부동산 표시라며. 네. 자, 봅시다. 요 건물이 이제 몇 층입니까? 2층. 2층이지. 등기부에 몇 층으로 되어 있을까? 2층. 2층이 표시되어 있을 거라고. 한 층을 정축했어. 정축했어요. 현장에 나와보니까 며칠이에요? 3층이지. 근데 등기부에 계속 2층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요 등기부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 그러니까 빨리 요것도 3층으로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야 돼? 고쳐줘야 되니까 이 신청은 뭐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있다고. 있어요. 언제까지냐? 빨리 하래, 빨리. 이거는 1월 내 표제부 등기는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했어요. 아까 건물을 전부 철거하면 그때 하는 등기 이름이 뭐라 했어? 멸실 등기라며? 그러면 등기부는 아직 2층으로 되어 있고요. 멸실 등기했으면 멸실했으면 건물을 철거했잖아요. 그럼 등기부가 이거 찾아가면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빨리 일시시효 될 거 아닌가 봐. 그래서 오는 1개월 내에 해야 돼. 요게 어느 법에 나오느냐면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표시에 관한 등기 신청은 1개월 내에 하라고 되어 있다고. 법이 무슨 법?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자, 갑구는 무슨 등기입니까? 소유권 등기지? 네. 소유권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고 이전 등기가 있다며? 네. 자, 내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나는 신축해서 요 건물이 되자마자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최초라면 보존 등기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돼요. 뭐 헛소리 나오기 전에 빨리 해야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살다가 내가 죽고 우리 아들이 살아도 안 해도 돼. 네? 187조거든.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아까 뭐 이렇게 했어? 187조는 처분할 때는 그때는 등기하라며? 네. 그럼 처분할 때는 뭐라고요? 내가 보존 등기해서 넘겨줘야 돼. 그럼 그때는 등기 신청은 뭐 생겨 안 생겨? 생겨. 보존 등기 원칙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라고? 처분했을 때. 처분했을 때. 언제까지냐? 요거는 한 달인데 요거는 60일이에요. 갑구 등기는 60일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미 소유권은 내한테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넘어왔어요. 넘어왔지? 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지? 근데 신청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것도 없어? 네. 그 상속 등기 안 하고 놔둬도 상관없어. 그런데 자, 이거는 계약에 따른 소유권, 상속은 안 해도 됩니다. 계약에 따른 소유권 등기는 안 하고 놔두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봅시다. 자,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계약을 했다고, 계약. 뭐 정여든 매매든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잔금을 다 받고, 매매 계약을 잔금을 다 받고도 등기를 할 신청 의무가 없으면 등기가 계속 갑한테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네. 안 하고 너 안 했다고? 그러면 을도 언젠가는 또 팔아 안 팔아? 팔겠지. 나는 세금 내고 싶어, 내기 싫어? 내기 싫으니까 내가 거쳐가고 싶어, 바로 넘기고 싶어? 그러면 자꾸 중간생의 등기가 생겨요. 그 세금이 자꾸 빠지더라고.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어. 갑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 어디 가서 사기라도 쳐야 돼, 안 쳐야 돼? 쳐야 돼. 사기라도 쳐야 되는데 마침 내가 잔금은 다 받았는데 등기 안 가져간 거 하나 있더라고. 얘 한 번 더 팔고 싶어, 안 팔고 싶어? 내가 또 팔지. 나중에 박살날 때 나더라도. 그럼 이래 예쁘다. 여기 무슨 매매라고? 이중매매가 자꾸 일어나요.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계약을 했을 때는 이전 등기를 하라고요. 언제까지? 60일. 그때 그 계약이 편무계약이냐 쌍무계약이냐 또 나눠야 돼. 지금까지는 아직 뭐 편무계약이 뭔지 쌍무계약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뭐 아는 척 하는데 뭐 몰라 그냥 넘어가.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어느 법에 나오느냐면 부동산 등기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나와요. 그래서 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표제부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요 표제부 등기는 등기 신청 의무를 1개월. 자,
자, 갑구 등기는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없다. 근데 처분했을 때 내가 보존 등기에서 넘겨줘야 되니까 그때는 60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같은 경우는 의무가 없고 계약을 했을 때만 60일에 있는데 요거는 부동산 등기법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나온다. 그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지문에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60일 이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60일 이내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맞다 틀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60일 내 등기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틀렸지? 뭐가 틀렸어? 법이 틀렸어. 법이. 요거는 특별조치법이고 요거는 등기법이에요. 접수가 되시오? 네. 자, 그래서 223페이지 봅니다. 자, 1번 부동산 등기법상 했죠? 네. 그럼 뭐요? 표제보라고. 가로 열고 표제보. 취지 부동산 표시 변경 그랬습니다. 표시. 이때는 신청 의무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저 건물에 1개월 되어 있습니까? 네. 1개월. 토지일 때도 1개월, 건물일 때도 당연히 1개월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1개월 있고. 자,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되어 있습니까? 네. 그거는 가로 열고 소유권 이렇게 적고. 자, 소유권 이전 1번이 소유권 이전이죠? 네. 자, 세 번째 줄 중간에 뭐요? 계약한으로 60일.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옵니까? 네. 이때는 처분했을 때 소유권 보존 신청 의무 가로 열고 처분. 이전은 가로 열고 계약. 그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이전에는 계약. 보존에는 뭐라고요? 처분했을 때 그것도 네 번째 줄 중간에 60일 나옵니까? 소유권 등기는 무조건 60일이다. 표제부 등기는 며칠? 한 달. 자, 그 다음에 신청입니다. 요때 등기를 신청할 때 요거 이제 좀 닦겠습니다. 다 교재에 있는 거니까. 이제 등기를 신청하래. 신청할 때는 갑과 을이 매매를 했으면 이때 등기 신청은 갑 혼자 한다고 을 혼자 한다고 둘이 같이 하라고. 같이 가면 돼. 공동신청. 여기 원칙이라고 원칙. 자, 공동이라 하면 당연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인데 누가 누구 같이냐?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가 같이 해야 돼. 요 두 개가 두 사람이 들어가야 공동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조금 전에 했어요. 등기 의무자는 이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함에 따라 요 등기함에 따라 등기를 얻거나 등기 권리 여부합니다. 권리자는 등기를 얻거나 또는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 유리한 지위를 가지게 되면 이게 등기 권리자고 반대로 등기 의무자는 이 등기를 실행함에 따라 등기를 잃거나 이게 작년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출제가 됐어요. 자, 등기를 잃거나 자 또는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 자, 그럼 봅니다. 여기서는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기 할 때는 등기 권리자가 누구예요? 을이지? 을 이름이 뭐예요? 매수인.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 자, 또 봅시다. 갑의 부동산에 A가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지상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갑의 부동산에 A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 칩시다. 전세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제출하면 설정이라며? 네. 그러면 이때 등기를 얻게 되는 사람은 누군데? A지. 네. 그럼 이 사람이 권리자겠네? 네. 갑은 자기 집에 전세권 설정해주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니까 이 사람이 의무자겠지? A 이름이 뭔데? 전세권자. 전세권자. 돈 싸다 주고 학원 다닌 보람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유식한 말 좀 씁시다. 네. 자, 갑은 전세권 설정자.
자, 그럼 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강론 가서 공부를 하면요, 등기가 한 가지 두 가지 나오니까 계속 나와요.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만 공부한다면 등기 권리자 의무자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매수인 매도인 이렇게 하면 돼. 에? 할 때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다 할 때 전부 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합쳐서 뭐요? 권리자, 매수인, 전세권자, 뭐 저당권자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전부 다 이쪽을 권리자, 이쪽을 전부 다 의무자 이렇게 그래요. 누가 그래요? 법에서 그래요. 내 같으면 이야기를 각각 다 해주지. 그럼 시험은 법대로 나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 때 등기 권리자 의무자 하면 누군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풀린다니까, 알아야. 반대로 안 해봅니다. 자, 2010년도 전세권 설정해서 열심히 살았어. 돈을 많이 벌었어. 그 새 아파트 분양을 받아. 이사를 가. 에? 전세권 받아가야 돼, 안 받아가야 돼? 받아가야지. 그럼 전세권 받아가려고 하면 뭐렇게? 전세권 말소해야 됩니다. 말소를 해보겠다고. 2012년도에. 요거는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고요. 설정 등기, 요거는 말소 등기래요. 등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말소 등기 할 때는, 이때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겠어? 일단 등기를 읽게 되는 누군데? 아, 이쪽이 의무자가 돼요. 이쪽에 권리자.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전세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설정 등기에는 전세권자, 저당권자, 지상권자가 권리자이고, 말소 등기를 하면 반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된다. 반대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법에서는요, 일일이 이게 전세권자다, 전세권 설정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주고, 이게 유리지면 무조건 전부 다 뭐요? 권리자. 분리지면 의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들어야 된다고. 접수가 됐죠? 네. 그래,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 알아들을 때까지는 이 사람이 권리자 의무자입니다 계속 짚어줄 거라고. 또 알아라고. 자, 그럼 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예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 자,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혼자 신청합니다. 자, 저기서 봅시다. 소유권 이전은 혼자요, 같이 해요? 같이 하지.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기 권리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거니까 등기 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 또 봅시다. 갑이 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했어. 그럼 우리 민법 187조에 따라서 이미 소유권은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넘어왔어요. 여기 하는 등기, 여기 상속 등기예요. 그러면 요때는 여기 아들이 요 상속이고 요 아버지를 피상속이냐 그래. 또 어느 쪽이 피상속인지 몰라. 피를 흘리고 죽었다고 죽은 사람이 피상속이야. 자, 그래서 이때는 등기 주는 사람이 이미 죽고 없어요. 이때는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다 요것만 증명해주면, 가족관계 증명서 그것만 증명해주면 이때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또 하나만 더 합시다. 아까 저 했던 거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조금 남아있네. 내 건물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했어요. 예? 요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 그래. 이제 좀 기회 좀 익혀야 돼.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한 건 부동산 자체가 바뀐 변경 등기 아닙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같이 가요, 혼자 가요? 혼자 갑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점심 사주고 친구 대부를 가면 그럼 공동입니까? 공동이 되려면 요 둘이 가죠, 요 둘이 가. 여기도 그래요. 상속인이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 공동입니까? 아닙니다.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참여해야 되는 거고, 등기 권리자면 이 사람이 여럿이지 의무자는 없잖아요. 단독이라고. 또 내 이름을 개명했어요. 내 이름을 바꿔서 아까 그 등기 이름이 뭐라 했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며. 그것도 등기 신청하러 갈 때 혼자 가요, 같이 가요? 혼자 갑니다. 이런 것들이 단독 신청이에요. 자, 그럼 또 이런 게 있어. 자, 판결 등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강론에 전부 다 나오니까 그때 다시 또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요 판결 등기는 나중에 잘 안 나와요. 간단해 봅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둘이서 공동 신청하면 되지?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요때 요 갑이 서류를 안 해줘요. 매매 계약을 내놓고 서류를 안 해준다고 서로 뭔가 비틀어졌다 이 말이겠지? 네.
그러면 내가 을이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 찾아가고 집어 뜯고 싸우겠지? 예? 싸우면 안 돼요. 괜히 요 목에 기스가 난다든지 머리카락 하나 빠지면 폭행죄, 상해죄, 폭행죄, 상해죄 처벌받아. 그러니까 내가 등기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하면 그때 호소하는 게 법이에요. 법. 뭐 하라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지? 그러면 여기에 판결이 나오겠지? 판결문 갑은들한테 등기를 이행해 주라고 판결 나왔다고요. 그럼 이때는 어리 등기하러 갈 때 갑을 때 가요? 판결문 들고 가요? 아, 그럼 이것도 단독 신청이에요. 이거 판결의 등기라고. 자, 그래서 자, 225페이지부터 간단하게 봅니다. 자, 공동신청주의에서 공동신청 원칙이다. 그때 양가를 본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같이 신청하는 게 공동이다. 접수가 됐죠? 네. 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작년에 출제된 내용이에요. 뭐 올해는 안 나와요. 근데 개념은 알아야 돼. 접수가 되십니까?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공동신청에 대한 예외가 단독신청이 나옵니다.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판결 등기가 나오지? 네. 거기다가 판결 등기에다가 1, 2, 3 이렇게 적고요. 판결 등기가 요즘 출제가 잘 돼요. 잘 되는데 전체 다 하면 지문이 딱 6개가 나와. 6개 중에 5개를 뽑아낸다고. 근데 다른 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요. 3개만 합니다. 이때 판결받아서 단독 신청하는 등기는 판결은 이행 판결만을 말해요. 왜 이행 판결을 그래요? 소송 해봤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소송도 안 해보고 그 다음에 저 은행에 대출했다가 돈 일부러 안 갚아가지고 경매도 한번 당해보고 쫓겨도 나가보고 이래야 귀에 속속 들어오는데 그 머리구나. 자, 이때 요 판결이 이렇게 해요. 갑은 을에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 이행하래요. 그래서 이걸 이행 판결이라 그래. 그럼 이때는 이행을 해야 돼. 이거 이행한다는 말인데 등기해주라 이 말이 등기해주라고. 그래서 이행 판결은 판결만 확정되면 소유권이 넘어가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일어나고요. 이거 이행 판결입니다. 그래서 판결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만을 말합니다. 역시 우리 원장님이 민법을 하시니까 이 강의를 해보면 알아요. 등기부터 전부 다 민법이거든. 역시 실력이 훨씬 다른 방법보다 좋습니다. 많이 느껴요 그걸. 다른 데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앉았다니까 돌아보니까 아니야. 민법까지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특히 1차 과목 중에서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훨씬 높아요. 자, 요때 이행 판결만을 말하고, 자, 요 판결이 깝깝했네. 헛소리하다가 에이씨. 소송했어요. 판결 나왔겠지? 네. 1심에서 판결이 나왔어. 그런데 갑은 자기 나름대로 주장할 게 있어. 예? 이게 돈을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돈을 다 안 준 것 같아. 그래서 등기를 안 해주고 있거든. 근데 1심에서는 판사가 무조건 주라 그랬어. 불복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2심에 올라갔어. 참고로 1심에서 2심 올라가는 걸 뭐라 해? 항소. 뭐? 항소. 이걸 항소라 그래. 항소. 2심에서 3심 올라가는 건 이거는 상고라 그래. 상고. 두 합치면 상소라 그래. 그냥 일반적으로 상소를 했다 이거는 한 급 올라갔다 이 말이고 1심에서 2심 올라가는 걸 항소. 2심에서 3심 올라가는 걸 상고 이렇게 합니다. 항소를 했어. 그럼 여기서 2심에서 다퉈가지고 갑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네. 바뀔 수도 있다고. 네. 그럼 바뀔 수도 있는데 1심 판결만 믿고 등기해비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때 판결로 등기할 때는 이 판결이 확정돼야 돼. 무슨 판결? 확정 판결이 돼. 그래서 그 전에 출제가 될 때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때 그 판결 그 신청에는 판결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송달 증명서를 첨부한다 그러면 틀린다고. 요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서를 갖다 붙여야 돼. 확정 판결해야 돼. 자, 그리고 요때 요 판결문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 지금 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죠? 네. 그럼 이 사람이 원고예요. 네?
상대방을 뭐 이렇게? 우리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돼. 소송 제기한 사람이 원고고 상대방이 피고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원고는 억바이 착한 놈 같고 피고는 나쁜 놈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고 상대방을 피고라고 그래. 그러면 판결문이 나오면 법원에서 요 판결문은 소송 제기한 원고한테만 보낼까요? 피고한테도 보낼까요? 둘 다 보냅니다. 소송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봐야 알지. 둘 다 봐. 판결문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때는 요 판결문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이겠다 어리겠다 둘 다 아무나 하겠다. 그렇게까지 싶어 물어봐요. 소송해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거는 저 패소한 사람이 강제 집행하는 거 봤어 못 봤어? 아, 성소한 놈이 하지. 이거는 소송을 통해서 등기를 일부러 빼앗아가는 거라고. 이것도 일종의 강제 집행이라고. 그 강제 집행이니까 누가 하겠어? 성소한 자가 해. 성소한 자가 원고 피고도 필요 없고 성소한 놈이 한다. 성소한 놈. 그래서 맨 밑에 성소한 자.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226페이지. 자, 판결에 대한 등기 해놨습니까? 자, 기억번 이행 판결 해놨죠? 판결에 대한 등기는 성소한 동그라미 치시고 성소한 그게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뭐가 중요하다고? 성소한 자가 한다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이행 판결 이어야 하며 그랬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비엘본에 확정된 판결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판결이 뭐 해야 된다고? 확정돼야 되니까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접수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 포괄성계의 등기 찾았습니까? 네. 민법 공부할 때 포괄성계가 상속, 회사병, 포괄유정 맞아요? 네. 그래서 방금 했잖아요. 상속은 이미 자기 아버지는 뭐 했다고요? 돌아가시고 없고 등기 의무자는 없고 아들이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입니다. 요것만 증명해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가 됐죠? 그 밑에 3번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이라고 그랬죠? 4번 부동산 표시 변경 아까 2층에서 3층으로 정축하는 거 단독 맞아요? 그 옆에 자기 이름 개명한 거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마칩시다. 네. 아직까지 마음 떠나면 안 돼요.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아예 등기 의무자가 없거나 또 등기 주는 게 맞다고 이미 판결이 나왔다. 그때는 단독 신청한다. 그때 판결은 이행 판결이면서 확정 판결이고 성소한 자가 신청한다. 자, 그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게 대표적인 게 아까도 소유권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멸실 등기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아, 근데 이번에는 등기 의무자도 아니고 등기 권리자도 아닌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한다고요. 자, 229페이지 찾았죠? 자, 조금 전에 단독 신청에서 나왔던 거는 포괄성계에 의한 등기였어. 포괄성계 등기. 포괄성계가 뭐라고? 상속 등기. 갑이 사망함에 따라 자, 자기 아들 앞으로 하는 요 등기를 상속 등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때 상속 등기는 공동이었어, 단독이었어? 단독. 이 사람은 죽고 없고 단독으로 신청했어요. 근데 여기는 포괄, 성계, 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래요. 그 말을 바꾸면 상속 등기예요? 상속 인에 의한 등기예요? 아, 상속 인에 등기. 완전히 달라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죽으려면 죽더라도 등기는 해주고 죽지 등기도 안 해주고 죽었어. 에이, 안 그래 팔지를 말든지.
매매는 해놓고 등기를 안 해주고 사망했다고요. 어른 샀어요. 내일 아침에 이제 만나서 등기하기로 했어. 기분이 속이 상해 안 상해? 상하지. 술 처먹고 끌떡거리 사다 죽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등기하려 해놓고 죽고 있다니까. 이 사람은 등기 해가야 돼 안 해가야 돼? 해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원래 등기 업무자고 이 사람이 권리자인데, 자, 이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무가 몽땅 넘어갑니다. 아들한테로. 맞아요? 네. 그래서 포괄성계래요. 집만 넘어가요? 채권 채무가 몽땅 넘어가요? 몽땅 넘어가는 걸 포괄성계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의 등기 의무자의 지위도 같이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넘어가겠지.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원칙적으로 참여해야 되지만 자기 아버지 대신에 아들이 참여하는 요게 상속 인해한 등기예요. 상속 인해한 등기. 자, 그럼 문제는 지금 어차피 이 등기는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상속 등기를 거쳐가느냐 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때는 바로 합니다. 바로 한다고? 네. 매매를 아들이 해서 아버지가 했어? 아버지가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하라 그러면 요 아들은 자기 아버지 잘못된 덕분에 세금만 많이 물어요. 재산 가치가 크면 상속세 내야 되겠죠? 네.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 내야 되겠죠? 네. 근데 여기 득은 하나도 봐 안 봐? 안 보지. 네. 이때는 상속 등기 거치지 않고 바로 등기합니다. 바로 한다고. 자, 누가 매매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등기 원인을 누가 만들었냐? 이때는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죽었잖아요. 네. 아버지가 저질렀다고요. 그럼 바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판 게 아니고 아들이 팔았다. 이 집을 아들이 팔았다고? 네. 그때는 바로 해줄까? 상속 등기 하고 해야 될까? 그때는 상속 등기 하고 해야 돼. 누가 팔았냐에 따라 다르고요. 네. 요거 밑에요. 자, 그래서 포괄 성계 인 동그라미. 자, 1번 동그라미.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이 뭐 말인데? 매매 계약하고 해놓고 나서 매매 계약을 발생한 후에 등기권자 또는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성계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나 그 포괄성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상속 인해한 등기, 포괄성계 인해한 등기입니다. 자, 그 밑에 양가로 2번은 중간생각 등기를 허용한다. 이 말은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등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230페이지. 지금 요걸 하고 있어요. 요거. 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인데, 첫째,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 했고요. 두 번째, 대위 신청이 나와요. 세 번째, 대리가 나올 겁니다. 대위와 대리가 어떻게 다르냐? 이는 지적법에서도 한번 나왔어.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는 건 뭐예요? 대리입니다. 맞아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대리권을 가지고 하면 이게 대리입니다. 그 대리권을 법에서 주면 법정 대리. 내가 대리권을 수여하면 임의 대리. 어쨌든 나로부터 대리권을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대리권을 줬다는 걸 위임장으로 증명을 해요. 맞죠? 그런데 대위는 나도 할 권리가 있다. 나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임장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이게 대위입니다. 그래서 그 대위 신청해놨죠? 그 옆에다가 옆으로 채, 구, 멸, 수, 신 이렇게 적으세요. 채, 구, 멸, 수, 신. 요 5가지가 대위 신청인데 강론에 가서 나올 때마다 요게 멸입니다. 요게 수입니다. 이거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런데 채권자 대위 요거는 요 뒤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건지만 알고 갑니다. 민법 할 때도 채권자 대위가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이중매매에서도 나오고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 등기를 갑과 을이 둘이서 신청하면 돼. 근데 이 인간이 신청을 안 해요. 왜 안 해오느냐? 자, 을이 A한테 돈 줄 게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채권자고 이 사람이 채무자 아닙니까? 그러면 A가 지금 돈을 받아야 되겠는데 안 줘요. 판결문까지 받았어. 그리고 기다려. 뭘 기다려? 을이 재산 생기기만 기다리겠지? 네. 자, 그러니까 을이 만약에 등기를 해오는 순간
A가 바로 경매를 집어넣을 것 같아. 그 등기를 해와 안 해와? 안 해오지. 이럴 때 우리 민법 404조에서 채무자가 일부러 좀 경매 안 당하려고 안 해오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있으면 채권자가 채무자가 할 일을 대위한다고, 대신한다고 그래요. 대위. 이때는 위임장 받고 해요? 안 받고 해요? 안 받고 채권자로서 당연히 할 권리가 있어? 요게 대위라고. 요게 채권자 대위입니다. 또 민법에 또 나와. 이런 거 있어요.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았어. 팔았어요? 자, 등기가 아직 갑한테 있어요. 이래 있다고. 그럼 병이 지금 등기 받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병이 등기를 청구할 때는 전원 합의가 있을 때는 직접 등기를 청구하고. 맞아요? 네. 맞아. 네. 뭐 눈초리가 또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 쳐다보면 직접 등기를 청구하고 전원 합의가 없을 때는 중간자를 대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작년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중간자를 대위하는데 그때는 을이 갑한테 등기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채권자예요. 또 병은 을한테 등기받을 채권자라고. 그래 을이 해야 될 요 등기를 병이 대위 신청한다고. 대위 신청한다고? 그러면 대위 신청하게 되면 갑에서 바로 등기가 병을 바로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을한테 거쳐가야 돼. 그러면 중간자를 대위하게 되면 중간생의 등기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작년에 나온 질문이에요. 조금 음력에 나왔지만 접수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대위할 때는 등기 권리자가 병이 되겠어? 을이 되겠어? 을이 된다고.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니까. 이 작년에 나왔던 질문이라고. 접수가 됐죠? 이것도 채권자 대위. 채권자 대위가 이런 거다. 이런 거 요런 거 말고 채권자 대위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해요. 법무사 시험에는 거의 매년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어렵기 때문에 10년째 안 나와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요. 아, 집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다 보면 요 문제가 한 두세 문제 나올 겁니다. 그때 나오는 지문들만 요약해 드릴 테니까 일단 요런 게 채권자 대위다. 그 말고 넘어갑니다. 자, 고단 페이지 232페이지 넘기니까 구분 건물, 이번에 구분 건물 대위 나옵니까? 구 동그라미. 3번 건물 멸실 등기 대위 나옵니까? 멸 동그라미. 5번 수용 나와요? 수 동그라미. 4번에 신탁 나옵니까? 그래서 채구 멸수신. 여기 나올 때마다 강론에서 내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자, 대리인 등기. 자, 대리인 등기는 주로 갑, 을이 가는데 A라는 법무사한테 대리를 지어요. 그렇죠? 민법에서 법률행위에서는 대리할 때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금지다? 민법에서는 금지입니다. 근데 등기는 매도인도 대리시이고 매수인도 대리시이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그게 그 5번이고요. 자, 6번 마지막입니다. 대리권 존속시기. 등기 신청 대리권은 등기 신청이 끝날 때까지만 대리권이 있으면 되겠지? 등기 신청 끝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접수시예요. 그래 첫째 줄 등기 신청 대리는 신청행위의 대리이므로 신청행위 종료시 인 접수할 때까지만 접수시까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신청 대리권은 등기 완료 시까지 존속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마음이 이미 떠나놓으니까 말이 안 들어옵니까 지금? 등기 완료 시까지 존속해야 한다. 그럼 틀립니다. 언제까지? 등기 신청이 완료될 때, 다른 말로 하면 접수할 때까지. 등기 완료 시까지 그럼 틀린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토요일입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요 등기법이 끝날 거예요. 끝나는데,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안 들으면 등기법 점수 안 나와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어차피 공부하기 싫고, 며칠쯤 남았어요? 많이. 한 200 며칠 남았습니까? 네. 열 남았는데, 나는 더 안 할란다, 열 할란다. 어? 이면 되지. 1년 더. 그러면 뭐라도 안 그래도 올해 학교 가려면 무조건 오셔야 돼. 네. 가능하면 조금 빨리 땡겨서 마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